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8거래일 만에 2200선을 회복해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로 장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은 꾸준하게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시총 1위하고 2위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이슈를 털어내고 이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장에 다음 주부터는 진입을 할 수 있을런지, 또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 저희 배트맨 1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 받아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장 함께할 전문가는요, 이가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불금이기도 한데 시장도 아주 핫하게 올라줬고요.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볼 거고, 오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도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접수가 좀 되는 동안 일단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란발 이슈가 조금은 잦아들은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는 거의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특징적으로 살펴본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IT는 좀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0.9% 올랐지만 그동안 좀 약세를 면치 못했었던 좀 코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시장 마감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그 리스크 발생된 부분들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미증시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오늘 상하이 중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국의 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과 이란 간의 안정세도 있었지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이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트럼프하고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온 점도 굉장히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았나. 근데 오늘도 새롭게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15일을 넘겨서 서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증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주도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래 낙폭과대에 있는 2차 전지주가 올라오면서 키 맞춤에서
2차 전지가 밀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2020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도에 처음부터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좀 보시면 상승 나가는 종목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데이터까지 많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만 보더라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밀고 올리는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서 수소경제법과 관련된 법 개정도 있었고요. 이런 법의 통과, 이런 부분과 이제 수소차에 대한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 특히 배터리 관련 쪽은 지속적으로 캐파가 커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도 배터리 관련 주가 올라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젠 다음 주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또 큰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이 있었고요. 또 대웅제약이 올라가기 전에 같이 또 협력을 해서 지금 안구건조증을 만들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는 상승력을 보여줄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실 때는 항상 재료가 있는 거, 재료가 바로 앞에서 이제 터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 자,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월봉 지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는 이제 297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지난번 고점 자리인 298포인트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300포인트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락이 나타났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었기 때문에 300포인트 부근을 다시 넘어가느냐, 이때부터가 진짜 상승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지수를 보자면 이제는 지수는 2250까지는 위로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미중 간에 서명 합의를 하게 되면 2단계에 대한 합의도 바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지만 서명은 대선 이후에 될 거다라고 트럼프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재료 소멸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왔을 때 이제 서명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스위시를 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신다가 이제 하락이 나타나서 조정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즌이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그때 재반등 가능하니까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는 이제 좀 차익 실현 좀 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주도주보다는 좀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는 아직 추세 하락의 저항선을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뚫어내는 것이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뚫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별 모멘텀 있는 제약바이오와 이제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3, 4월 달에 방한 예정, 시진핑의 방한 예정으로 화장품이나 이런 IT 섹터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만 다음 주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바이앤 홀딩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됐지만 시장이 하락이 나타나도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바이앤 홀딩 전략이 아니라 샀으면은 다음 주에 이제 고점 자리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보고 난 다음에 서명 이후 그다음 조정장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보는 전략을 펼쳐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거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란발 이슈를 털어내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쏠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았다가 미중 무역 협상 서명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왠지 제약주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제약주나 혹은 매수하고 싶은 제약주 있으시다면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 건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번호로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연락 주신 다음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한 내용들 많이들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상담은 일단 문자 상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632님께서 국영 GNM을 보내오셨고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매수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40원에 비중은 20%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약수익 구간이시거든요. 근데 약간의 급하게 잡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잡으신 것 같은데 국영 GNM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국영지는 2,340원이면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매수가는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제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좀 차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얘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가로부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수급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는데 오늘의 요 약한 음봉 자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는 날이 생길 텐데 그 대량 거래 발생돼서 올라가는 날은 이제는 굉장히 좋은 고점 매도를 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는 거를 일단은 좀 대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런 애들은 이동평균선 놓고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탈하는 날은 이제 매도를 보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겁니다. 국영 GNM이 올라온 이유를 보게 되면 뭐 실적에 대한 이유도 아니었었고 뭐 모멘텀, 어느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을 보고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담아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수가까지도 단방에 또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짜리 2,000원 아래에 있다면은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해도 괜찮겠지만 매수 단가가 2,34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락하게 되면 단숨에 내려와서 지금 자리가 또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에 대한 모습 또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날은 매도를 보고 다른 종목에 저가에 있는 종목으로 잡으시면 더욱더 좋은 투자 전략으로 삼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영 GNM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면은 바로 던지는 전략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LG U+요. 네. 50%고요. 한번 상담 여기서 받았거든요. 네. 근데 33,300원. 매수 가격이요? 사람에는 다 손절하라 그랬는데 놓쳐서요. 손절 시기를 지금 놓치셨어요? 네. 그러면은 손절가를 그때 13,300원을 세워드렸었는데 놓치셨고 혹시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14,200원이요. 14,200원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13,100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월요일장에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한번 좀 손절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일단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람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14,200원대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거요. 비중이 한 3월 50%에서 비중이 50%에서 지금 자리 정도면 네. 지금 자리 정도면은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 약간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던지게 되면 잘못 던지면은 던지는 순간의 자리가 저가 매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네. 근데 LG유플러스를 비중은 50%나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요. 한국투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투자에서 이거를 막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올라오게 되면 이거 올라와도 이제는 14,000원짜리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매수가 부근까지도 올라올 수 있긴 해요. 물론 기간이 조금 더 걸릴 텐데 네. 조금 불안하시면 올라오게 되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중기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중기로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중기가 될지 이게 뭐 강제적인 장기 투자가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간 소유적인 게 좀 버티기 힘들다 싶으시면은 위로 올라왔을 때 한 13,7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잖아요. 네. 요 자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비중 한 절반을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 네.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서서 단기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13,7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한번 보시고요. 네. 보시고 이 종목 말고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주들 위주로 많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성격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 해서 잡아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강세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다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유플러스에 대한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넷피스 넷패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5,830원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오늘 조정 나와가지고 계속 들고 가도 되나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넷패스 25,830원이면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거겠네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전 넷패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예.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얘가 최근 들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얘가 사실 넷패스가 원래 좀 굉장히 좋은 루머가 있었는데 그 예. 좋은 루머가 전혀 지금 사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매수 단가하고는 얼마 차이 안 나시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 보시고 예. 가지고는 가 보시는데 다만 얘가 이제 기업이 아무리 좋고 기업 내용이 좋아도 차트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사실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지켜졌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이탈을 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요. 요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42등 평균선이 있는데 이게 2년짜리 평균인데 그거 위치가 지금 24,000원대에 있거든요. 예. 요거 이탈하게 되면 한 5% 정도 더 내릴 수는 있겠는데 예. 최대적으로 내리게 되면 22,000원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수는 있어요. 22,000원 정도에서 그럼 물 좀 타도 될까요? 추매를 22,000원에서 했다가 만약에 더 뚫리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대응이 가능하면 예. 만약에 22,000원짜리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했는데 22,000원에 바로 뚫리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바로 손절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2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 단가 내려오니까 매수 단가에선 추가만큼은 매도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가는지 다시 22,000원 깨지는지 요거 22,000원을 기준 잡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2,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페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번호 고지 다시 한번 좀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알고 계시는 번호 그대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니까요. 문자 번호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화 연결이 혹시 안 될 때는 문자로 또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 들어와 있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의 매수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이 48,000원,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8%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조만간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야 터졌거든요. 그쵸.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상승이. 자,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조금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은 2020년도에는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월요일 날 만약에 얘가 이제 횡보를 보여준다. 만약에 한 2, 3일 정도 위에서 2, 3일 정도 이제 52,500원짜리 52,500원 요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를 보여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거고요. 다만 이제 52,5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매수가까지도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52,500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2,500원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는 하지 마시고 비중 절반만 매도해서 차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5만 원 아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다시 매도한 만큼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포스코 케미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그렇게 되면 2번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2,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한 2, 3일 정도 횡보하다가 길게는 한 5일 정도 횡보하더라도 52,5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올라가는 날 비중 한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횡보를 하기보다도 다음 주에 상승장 때 조금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도를 한 번쯤은 봐놓고 그 다음에 약세장 나타날 때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매도한 만큼 아래짜리 최대한 요 매수가 근처 한 5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매도한 만큼 다시 매수를 해서 잡아가시게 되면 2020년도 상반기에 포스코 케미칼로만 가지고도 좀 수익을 괜찮게 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52,500원짜리를 기준선으로 잡고요.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아래에서 재매수해서 또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안 깨지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위에서 그때는 한 차례 챙겨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얘가 급등주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위아래가 흔들 거라서 한 번 더 튀게 되면 한 번 더 튀는 날 그때는 좀 매도를 봐놓고 조정 시에 다시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을 대비해서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님 또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알리코 제약이요. 알리코 제약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네. 20%. 아, 지금 손실은 아니신데 일단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알리코 제약은 한번 올랐을 때 제가 한번 매도를 하고 네. 다시 잡은 거거든요. 이 종목에 그래서, 대해서 뭔가, 네. 알리코 제약이 이제 일단은 네. 뭐 이런 재무 상태도 좋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알리코 제약 한번 이가람 전문위원의 의견도 함께 참고를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알리코 제약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글쎄, 사스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스. 네. 네. 그 전에 10월 달, 11월 달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때는 제가 사지를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알리코 제약이 10월하고 11월 달 차트 보면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그 구충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펜멘다졸. 네, 구충제. 예. 네, 근데 지금 알리코 제약이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슈가 필요한데 얘는 지금 결국에는 강아지 구충제 관련 동물 쪽에 관련된 약 때문에 올라간 이유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슈가 다시 안 붙고 있잖아요. 네.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 김차민 씨가 요것이 네. 펠메다존 관련해서 그 임상을 취소가 나타났는데 김차민 씨는 다시 또 자기는 구충제를 먹겠다. 그런 네. 뉴스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얘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호재거리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요 아래 어저께 저가가 있어요. 어제 저가가 13,450원인데 13,450원이 어제 저가입니다. 이거 네. 깨지게 되면은 알리코 제약 약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중국 사스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었던 중국의 폐렴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서 뭐 잠정 결론 났지만 중국에서 폐렴 관련 환자들이 많이 걸리면서 더 퍼져야 되는데 지금 환자들이 퇴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관련 종목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즉 사스 관련으로 들어갔던 구충제로 들어갔던 그쪽의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으니까 요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어저께 저가 기준으로 13,45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시장에서 뭐 알리코 제약 같은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면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좀 시장에서 관심 있어라 하는 종목들로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좀 더 오를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얘는 이슈가 필요한데 네. 지금 전혀 뭐 특별한 이슈가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4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올라가게 돼도 15,000원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15,000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윗골에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15,000원 위에서는 전량 스위치를 하시고 아래로는 13,450
450원 어저께 저가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고 포트 교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제약바이오주 쪽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잘 몰랐어요, 일단은. JP모건 컨퍼런스를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참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이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전문가님을 만나는 날이면은 이미 제약바이오 그 JP모건 헬스페어 컨퍼런스가 거의 끝나갈 쯤이어가지고 좀 이미 슈팅 같은 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정리를 해가야 될 쯤인데 일단은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에 오늘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 거예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인스컵이 네. 3,290원에 네. 65%요.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혹시? 이거 11월 18, 작년에 11월 8일쯤에 네. 예, 한 150만 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조금씩 사놓고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그 단가가 됐네요. 단가를 일단 좀 낮추셨는데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종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저희 다음 주에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지 네. 이가람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인스컵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예전에 인스컵이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 네, 다음에 얘가 뭔가 필요한데 지금 그 어떤 필요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거면은 뭐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신약 개발을 뭐 하고 있다든지 JP모건이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 암학회 이제 면역 학회 이제 뭐 3월, 4월 달, 5월 달 있는 뭐 면역 학회라든지 암학회라든지 거기에 참석하는 종목으로 차라리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인스코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을 굳이 이거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인스코비를 보실 거면 인스코비는 그냥 이거는 뭐 매수가 부근 올라오거나 오늘도 매수가 부근 왔다 갔잖아요. 네, 어제도 그렇죠. 어저께 왔다 갔고요. 매수가 부근에 오게 되면 이거는 매도 보시고요. 이거는 뭐 올라가도 아마 뭐 특별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올리긴 할 거예요. 네. 얘가 인스코비가 옛날부터 그냥 일반적인 주식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종목은 아니고 안정적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아마 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인스코비는 매수가 만약에 넘어가서 뭐 엄청난 상승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인스코비는 보지 마시고 네. 인스코비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보시고요.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열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임상 발표하는 종목들도 있고 네. 거기에 가서 발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학회에 가서 데이터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학회에 가서 JP모건은 글로벌 제약사가 다 모이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지금 현황 되게 안 좋다라고 발표할 그런 기업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기업들 중에 몇 종목이 아래에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양봉 안 나온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을 매수를 차라리 보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4, 5월 달이나 3, 4, 5월 달부터 이제 면역학회하고 암학회에 대한 논문 제출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골라서 차라리 매수를 보시면 올라갈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타나서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앞으로 더욱더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니까 그렇죠?
인수코비 수익 냈다라고 해서 주식 그만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시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가시려면 조금 정상적이고 조금 더 기업이 좀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종목들로 골라서 매수하시는 게 그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나요? ST스포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한 4년 전부터 40만 원부터 계속 50만 원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매도를 61만 5천 원에 내놨는데 못 팔았어요. 오늘 좀 고점 알려주세요. 놓치셨군요. 예. 일단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 NC소프트 상당히 최근에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럼 다음 주 정도의 수익 실현을 그냥 전부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가람 네.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네, 축하드리고 이거 오늘 60만 5천 원에 매도하고 싶었는데 매도 안 걸리고 내려왔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한 종목은 내려와도 한 방에 이렇게 막 크게 못 내려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격에 걸어두시면 다음 주에 이거 매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61만 5천 원에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면 61만 원짜리 위에다가 분할로 한 번에 매도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다 매도를 걸어놓게 되면은 뭐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다 매도가 될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도 또 큰 수익 내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2322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SK바이오랜드를 들고 계시는데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를 담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K바이오랜드 다음 주 월요일장에 일단은 좀 전망이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에게는 궁금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상한가를 가서 다행인 건데 매수 단가가 26,000원이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좀 높은 단가에 따라 들어갔는데 이거 뭐 만약에 갭으로 뜬다라고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갭으로 안 뜰 수도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오늘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중에 SK바이오랜드와 SK케미칼, SK바이오팜 이쪽으로 해서 조금 좀 찌라시 같은 게 좀 정보가 좀 돌았습니다. 정보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거래량은 뭐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만약에 갭 떠서 올라간다.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게 되면은 목표가를 설정하고 보기보다 일단은 매도를 보는 게 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내려왔을 때 만약에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매수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도 역시나 매도를 하고 SK바이오를 보고 싶으면은 차라리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잡아야지 고가 따라잡기 하다가 잘못하면 계좌에 손실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최대한 가져가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다시 회복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목소리가 대부분 밝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이렇게 상승장을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으로 지금 바로 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는 다음 주에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시청자분들께서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원래 일정주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가장 큰 일정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결국에 어닝 시즌에 나타나는 그런 일정주가 되겠고 임상실험 이러한 부분도 언제 발표한다. 그러면 그 전에 발표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법 통과되면서 오늘 수소차 올라가고 창투주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올라갔죠. 이런 게 모두 일정주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다 미리 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잘 구분해놔가지고 저가에 선침해하게 되면 고가에 팔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게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4일 날은 기아차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요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요 CEO가 직접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 미래 전략과 재무 목표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아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날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체크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올라왔기 때문에 뉴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헨리 스미스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엔진시스에서 임상 3상 지난번에 있었던 약물 혼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1월 15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된 다음에 1월 15일과 1월 20일 사이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헨리 스미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헨리 스미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일정 잘 적어 두셨다가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주가 대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발표를 하는 날짜, 가서 발표를 하는 회사들은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세트리오, 제네신, 슈제, LG화학,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정들 제가 또 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월 17일 날은 1월 달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1월 17일 날은 방탄소년단이 선 공개곡을 발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앨범은 2월 21일 날 전 세계 동시 공개라고 하는데 이미 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오늘 또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요 이제 3월 달 중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업체에서 중국에 있는 업체와 합작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 3월 달에 한한령 해제가 된 것처럼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놓고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주요 실적과 경쟁력, 올해 전략 및 계획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말하는 장소가 이머징 쪽이 있는데 이머징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메인 플랜 쪽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트리온 역시나 좀 메인 트랙에서 램시마 SC를 주력으로 해서 우리의 바이오 의약품 경쟁력과 주요 파이프라인 또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세트리온 회장이 직접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발표 내용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LG화학부터는 이제는 그 이머징 트랙이 됩니다. 이제 메인 플랜이 아니라 이머징 쪽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대사질환과 항암 면역 질환 등과 같은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과 올해 사업 전략 목표를 발표한다라고 하고요. 자, 대웅제약은 보톨리온 톡신 제품 나보타와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팩스프라잔 연구 개발 현황과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발표를 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 잘 보시고 또 대웅제약과 같이 안구건조증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 두 종목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요런 두 종목 관심 있게 잘 봐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네신이 지난해에도 임상 발표 굉장히 좋게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JP모건에 가서 제네신 역시나 이머징 트랙에서 이번에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인 GX1882하고 면역 강화제죠. 키트루다를 병용으로 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네신 또한 키트루다와 그 아래에 있는 면역 항암제 하이루킨 7에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3상도 아니고 2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더불어서 지속형 성장 호르몬제인 GXH9까지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회에 가서 자기 단독 일정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모두 모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임상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발표를 안 할 건데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발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게 아니라 JP모건에 초청을 한 겁니다. 공식 초청을 할 때 이머징 트랙에 들어가는 것들은 JP모건을 봤을 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휴재도 여러 발표를 합니다. 국내 보툴리온 톡신과 HA 필러 시장 1위 달성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 중인 휴젤의 경쟁력을 그냥 소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한미약품도 이번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와 경구형 항암제인 오락소에 대한 계획과 또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JP모건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업 말고도 참가를 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올라온 보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JP모건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1대1 호스팅 미팅룸을 제공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인식이 지금 글로벌 임상이 잇따라 안 좋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JP모건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대1 미팅룸이 안 잡혔다라는 것은 미리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식 초청이다라고 JP모건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많으신 종목이 많은 시태지만 의외로 기대와 다르게 빅파마와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종목은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고 외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신 종목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만 보시고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은 그냥 구경하신 다음에 결과치 나타나게 되면 보통 1월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보통 한 달 뒤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에 결과치만 잘 보시고요. 그 이후에 2월달과 3월달 앞으로 그 추후에 있는 면역 학회와 암학회까지 일정 있는 종목들로 골라서 보시면 더욱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정리를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대응할 때 정말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유용한데 유용하게 다음 주에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메모를 놓치신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배트맨 일부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